안녕하세요. 무식한 영어의 과외방쌤 박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한 10강 정도, 약 10강입니다. 진행하다 보면, 강의를 찍다 보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확장 어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단어가 단지 하나의 품사만으로 쓰이는 그런 간단한 문장의 어순을 살펴봤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여러 단어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품사, 근데 그 하나의 품사가 딱 3개라고,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딱 3가지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를 설명드리는 거죠. 그 3가지가 뭐였냐면 명사,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명사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인다, 요걸 배운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 강의 박쌤 옷은 전체 목차 강의 시간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품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 동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동사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동사는 의미 단위 하나에 하나만 있다. 그래서 이미 문장 속에 동사는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동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사는 이미 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명사, 형용사고 부사는 한 단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지 않지만 여러 단어들이 모이면 그 속엔 명사, 형용사,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그 반드시 들어가 있는 명사, 형용사, 동사 여러 단어 중에 있는 명사, 형용사, 동사의 힘을 빌어서 당연히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겠죠. 자, 그러니까 확장 어순이라고 얘기하면 기존 문법에서 얘기하는 구나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 절,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이렇게 쓰인다. 그런 것들을 구나 절이라고 하죠. 절에는 그 안에 첫 명사, 즉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주어하고 동사가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절, 그렇지 않으면 구라고 얘기하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명사 구, 형용사 구, 부사 구 또는 명사 절, 형용사 절, 부사 절로 쓰이는 경우를 설명드릴 것이다. 그런데 왜 10강 정도 강의 수가 많으냐?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근데 3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3개로. 3가지 경우가 있어요. 3가지 경우. 여러 단어들이 모입니다. 영어는 여러 단어들이 모이는데 여러 단어들이 모였다라는 힌트를 제일 앞에서 줘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앞 단어에서 줘야 된다. 우선은 설명 순서가 문법책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난이도에 따라서 설명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먼저 동사가 변형된 것들 있죠. 동사가 변형된 것들,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또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에 대한 얘기예요. 구. 요게 절이 될 것이고 이게 구가 될 건데, 세 번째는 동사 뒤에 규칙 동사인 경우에 ed를 붙이고 불규칙 동사인 경우에는 동사마다 개별적으로 익혀야 되죠. 지금 문법에서는 이 to 형태를 투부정사라고 하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제대로 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동사 뒤에 ing가 붙어 쓰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일 때는 동명사, 이렇게 쓰이면 현재 분사, 이렇게 쓰이면 분사 구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용어나 구분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동사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쓰이겠다. 지금 문법에선 이 모양에 대해서는 명사로 쓰일 때는 설명이 좀 빠져 있어요. 또는 이렇게 좀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부분이 명사로 쓰일 때 동명사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문법은 설명이 숨어 있다. 이렇게 쓸 땐
과거 분사라고 설명하고 있죠. 요 모양이 요렇게 쓰일 때는 분사 구문, 요 모양과 똑같은 용어로 분사 구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금의 문법 체계를 외울 것이 아니라 동사가 변형돼서 이렇게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일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쓰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쓰일 때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인다는 거죠. 그 의미로 쓰이는 말이 이 세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 강, 요거 한 강, 요거 한 강 설명을 드릴 것이다. 지금 문법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알 필요 없이 간단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입니다. that절, 대시 이끄는 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시 이끄는 첫 번째는 대시 이끄는 절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쓰인다라는 거죠. 대시 이끄는 절이 명사절로 쓰인다라고 지금 문법에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시 이끄는 절이 형용사로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고 관계대명사라는 설명 속에서 그 관계대명사를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굉장히 둘러서 이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대시 이끄는 절이 이렇게 쓰인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장 속에서의 that은 어떤 의미냐? 그냥 that 의미 그 자체로 이해하면서 전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that이 이끄는 절이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흔하진 않지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at이 이끄는 절이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를 so that 구문이라는 이상한 말을 붙여서 특이한 어떤 구문인 것처럼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so는 so의 의미를 알면 되는 거고 that은 that의 의미를 알면 되는 거고 그 의미와 문장의 그 어순을 생각하면서 해석해내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이 that이 문장 속에서의 부사절 역할이네. 여러분 어차피 명사절 아니면 형용사절 아니면 부사절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품사 이름을 붙인 절로 쓸 수가 없어요. 그쵸? 품사를 모두 적어놓고 따져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있어요. 의문사. 이 의문사들이 이끄는 절이 이렇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명사절로 쓰이는 건 간접 의문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또는 형용사절로 쓰일 때는 그걸 우리가 관계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부사절로 쓰일 땐 복합관계대명사다, 복합관계부사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지는데 그런 용어 필요 없이 의문사 그 자체의 의미와 문장의 어순을 보고 해석해내면 된다. 그것을 지금의 문법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되는 거고 각 개별 단원에서 각 개별 강의에서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흔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어지는 접속사인데 제가 의미 접속사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의미 접속사. 이 의미 접속사, 예를 들면 if, because 이런 단어들이죠. 이런 접속사들 그 밖에도 많이 있죠. 이런 의미 접속사는 부사절을 이끈다라고만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명사절도 이끌 수 있다. 형용사절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되 말을 만들어 보면 말이 만들어지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은 뭐냐? 큰 틀에서 말이니까 모든 말이 다 가능하다라는 식의 설명을 드리되 또 말이다 보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한 말을 억지로 만들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의미 접속사, if나 because가 이끄는 절이 형용사절로 쓰이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제가 아직.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원어민 영어 친구가 있다면 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게 말이 되는지.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선 전부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올바른 글이나 올바른 그 말들을 이렇게 익혀가면 된다. 이해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언어는요, 원어민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는 거지, 수학처럼 어떤 기본적인 체계가 있어서 내가 응용을 해서 함부로 막 쓰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많이 쓰는 표현, 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익히고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튼 의미 접속사도 명사, 형용사, 부사로 일단 쓰일 수 있다, 다 쓰일 수 있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강의 하나씩 하되 의문사 쪽에서 좀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강의 정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이끄는 절.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전치사 뒤에 다른 품사가 오더라도 명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전치사가 이끄는 명사, 전치사 구, 그죠? 뭐 전명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전명구도 흔히 형용사나 부사,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수식어구로 쓰인다라고 하지만 엄연히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본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 단어가 뭐였죠?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일 수 있다. 여러 단어가 뭐였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일 수 있다. 이 부분은 to하고 동사니까 여러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동사의 뒤에 ing만 붙은 그 한 단어도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단지 그 동사를 설명하는 말이 뒤에 더 붙어 있을 경우에 그 모든 그 전체 한 식구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단어들이 모였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묶어서 하고 있는 거죠. 요 형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 단어인데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단어 뒤에도 다른 단어들이 붙어서 요 한 덩어리가 구를 이뤄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확장 어순이 이렇게 쓰인 것이 요 세 가지 품사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 세 가지 품사의 어순은 이미 우리가 기본 어순과 부가 어순에서 다 설명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어순과 부가 어순에서 이미 명사, 형용사, 부사 물론 한 단어였던 경우지만 그 위치에 이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그 위치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기본 어순이 뭐였냐면 영어는 명사로 시작해서 명사, 형용사, 동사가 설명한다. 그리고 그 뒤에 필요한 말이 더 있으면 뒤에 나열하면 되는데 결국 명사와 형용사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 어순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이 명사 앞에 관사 등이 올 수 있다. 이 명사 앞에도 관사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설명이었고 또 명사나 형용사가 설명할 땐 비동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명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명사 앞, 단어가 길어지면 뒤로 가지만 명사와 한 덩어리로 명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그걸 제가 부가 형용사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이 부분이 지금 부가 어순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관사, 비동사, 부가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라는 품사가 이제 문장 전체 또는 이런 형용사들 또는 동사 문장 전체를 꾸밀 때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렇죠? 형용사를 꾸밀 땐 주로 앞에 동사는 좀 뒤인데 앞에 올 수도 있고 부사의 역할이
부사의 어순이 좀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여러분 부사를 이룰 때는 단어가 길어지다 보니까 주로 문장 뒤나 문장 앞으로 가겠죠. 중간에 낄 수도 있지만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여러분, 영어는 쉬운 언어고 단어만으로 나열되면서 의사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어민 그들도 막 단어를 혼란스럽게 섞어놔가지고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네. 그들 사이에 가장 쉽게 의사전달을 하려고 노력했던 결과니까 그런 자신감과 그런 시각, 나만의 큰 틀을 가지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설명 안 드렸던 게 확장 어순이라는 건 여러 단어들이 모인다. 여러 단어들이 모인다는 신호는 제일 처음 부분에서 이건 단어의 동사 뒤에 ing를 붙였지만 그 첫 단어잖아요. 그렇죠? 첫 단어에서 신호를 주게 된다. 당연히 that, 의문사, 의문의 접속사는 당연히 앞에 오고 전치사도 제일 앞에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치사 구에 대해서는요. 전치사 구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는 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강의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뭐냐면 전치사가 왜 우리한테 어렵게 느껴지는가. 여러분 영어가 좀 깊이 공부되어지면 결국 전치사가 어렵습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관사도 굉장히 그 쓰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전치사가 아닐까. 전치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또 설명도 드리는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특이하게 자꾸 전부를 다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하나하나씩 익혀가지고는요, 여러분이 독해를 하시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배웠던 것을 만나시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순서는 어때야 되느냐? 전체를 아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고, 좋은 글, 좋은 말을 들으면서 확인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외적인 것들을 만나면 하나하나 이렇게 주워 담듯이 마치 갯벌에서 조개를 잡듯이 하나하나 내 걸로 반복 연습하면서 익혀가셔야 된다는 거죠. 익혀가셔야 된다. 특이한 것들을 마구 외워서 그 외운 것들을 내가 말을 듣거나 글을 읽을 때 만나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많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많은 글을 읽고 많은 말을 들으면서 익혀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는 원어민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많이 표현이 다르거나 쓰임이 다른, 그죠? 단어의 쓰임이나 어떤 표현 자체의 쓰임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히려 비슷한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 다른 표현들을 하나하나 익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법을 탁 익혔다고 영어가 바로 되어지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닌 거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